안녕하세요. 소양수제화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화기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작업해 보려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조화기법 올려드린 적 있어요. 오늘은 조화기법 하고 다음엔 또 박쥐기법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열심히 공방에서 물레 배우고 있어요. 손작업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물레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접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가 물레친 거예요. 아, 제가 솜씨가 너무 없어서요. 좀 늦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접시를 해서 굽도 깎았고요. 화장토 발라서 3번 발라서 지금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반건조 상태고 이게 꾸덕꾸덕 상태고요. 일단 화장토가 손에 묻어 나오지 않고 꾸덕꾸덕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흙동이 너무 많이 묻어나와도 안 되고 너무 말라서 조각이 화장토가 부서져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알맞은 시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덕꾸덕하고 손에 묻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그렸을 때 라인이 딱 떨어질 정도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상감 칼이에요. 요거는 샴푸고 송곳으로 파셔도 되고 뭐 대나무 꼬챙이라든가 이런 걸로 파셔도 됩니다. 요거는 상간칼인데요. 그 도자기 판매하는 데 보시면 팔아요. 요런 재료들은 도자기 재료 판매하는 곳 치시면 초록창에 치시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 데서 다 판매하는 거고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배송이 오니까요. 택배로. 아, 저도 그렇게 구매했어요. 자, 깔끔하게 라인을 하고 싶으시면 상간칼이 굉장히 깔끔해요. 깊이감 있게 깔끔하게 파여지고 선이 조금 더 깔끔하게 파여져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샤프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송곳이라든가 대나무 꼬챙이라든가 이런 걸로 파면 사실 흙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루 같은 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찐득찐득하게 묻어 나와요, 많이. 근데 이제 상간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깊이감 있게 나오는 반면에 아주 굉장히 샤프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원을 이제 곡선을 그리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 손목에 스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트레싱지예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원 모양을 그대로 오려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밑바탕을 그리고 나서 조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저는 조각이 좀 더뎌요. 그림을 그려놓고 오히려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그냥 그려볼게요. 자, 오늘은 조화기법인데 예전에 제가 조화기법, 상감기법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박쥐기법, 그다음에 뭐 이나문기법 이런 거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조화기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화분 조각할 때 매일매일 쓰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보통은 그냥 화분에다가 붓으로 그릴 수는 있는데 저는 조각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조화기법을 저는 화분 그림에다가 매번 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번거롭고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좀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저는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상간칼이거든요. 요 정도 곡선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섬세한 곡선은 되게 조금 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보시면 흙동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게 상간칼이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깊이감도 되게 일정하고 또 깊이 파여요. 그래서 저는 요 상간칼로 주로 작업할 때는 저거 흙유 닦기 할 때 그런 작품을 할 때 그럴 때 라인을 제가 요걸로 많이 씁니다. 상감칼로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접시를 쓸 거기 때문에 굳이 깊이 안 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상감칼 이렇게 쓴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안 파도 돼요. 저는요. 그래서 샤프라든가 아니면 송곳이라든가 아니면 대나무 꼬챙이로 합니다. 자, 보세요. 흙동이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털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만약에 흙이 덜 말랐으면 굉장히 찐득찐득한 흙동이 묻어요. 그러면 주위에도 막 묻어나고 그래서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알맞은 시기가 중요하고요. 화장토가 예를 들어서 흙이 너무 말랐어요. 이 화분이 이 접시가 너무 말랐으면 사실 그거는 저는 조각을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조각을 포기하시고 붓으로 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화장토가 많이 마른 상태에서 조각을 하면 라인이 찌글찌글찌글해지고 선명하게 깔끔하게 나오질 못해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붓으로 그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알맞은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조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각 작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작품이 좀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는 굳이 채색을 안 해도 그냥 조각만 해서 그러니까 화장돌 발라서 조각만 해서도 유약 작업해서 구워 나오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음, 자, 이렇게 제가 늘 작업하는 거 보시면 화장돌 발라서 반건조 시켰다가 조각을 하죠. 근데 조각을 할 때 제가 쓰는 기법이 이 조화 기법이에요. 라인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박지 기법도 박지 기법은 요거랑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그 바깥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흙의 느낌이라든가 이 화장토의 느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굉장히 쉬우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그림 솜씨가 좋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직접 조각하기 어려우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트레싱지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접시 모양을 따서 오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필로 꾹꾹 눌러서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주시면 여기 반건조된 접시에 묻어납니다. 라인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전에 조화기법 제가 한번 올려드린 거는 제가 나무를 그렸어요. 자주색 바탕에 약간 겨울나무 같은 느낌 나무를 그렸었죠. 조각으로. 오늘은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어렵지 않은 꽃으로 단순하게 한번 넣어 보았고요. 자, 꽃을 이렇게 그려보고 또 꽃 하나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깔끔한 맛도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을 그려볼 거고요. 그 사이에 나비도 그려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화기법. 흙의 느낌을 살려서 그 위에 일단 화장토를 바르고 화장토가 반건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에 묻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꾸덕꾸덕해졌을 때 라인을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작업하는 거를 조화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4배속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빨리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자, 약간 둥그스러운 꽃이 있었다면 요번엔 약간 뾰족한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림이 어렵다 하시면 종이에다 그려서 베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주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어렵진 않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림이 예뻐진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두꺼운 라인보다는 가는 라인이 좋아서 일단 얇은 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꺼운 라인을 원하시면 두꺼운 걸로 그리시면 돼요. 주로 이제 저는 두꺼운 선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나무꽂이
보통 이제 우리 핫바 같은 거 먹고 나오면은 그 꼬지 나오잖아요. 그 나무. 그거 가지고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선을 표현할 때는 뭐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샤프로 그리셔도 되고요. 연필로 그리시고 나면 연필심 그 까만 자국이 나중에 불에 구워 나오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자, 본인이 원하시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덧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나비도 있고 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심심하지 않도록 그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워보고 있습니다. 나비도 채우고 꽃도 채우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세밀화를 하고 싶으시면 꽃잎 사이사이에 조금 더 라인을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채색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라인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접시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금세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이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 물레 쳐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접시가요. 크게는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도 뺐어요. 근데 그래도 그림이 제법 들어가네요. 작아서 얼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하나하나 꽃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넣으면 지루할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네모네 꽃 같죠? 자, 요번 달 가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12월 가만 있어 보자. 12일 날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14일이나 15일쯤 그때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 전에 발송해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가마를 땡겨 봤어요. 그래서 숫자가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 50개는 되겠죠? 일단 열심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음, 크리스마스 전에 다들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전에 영상 올라가고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주문 화분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주문 화분을 받았더니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날밤을 새야 되다 보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작업은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만 해서 작업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구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12월 달 한 중순쯤에 가마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워져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안 남았겠구나. 한 7, 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업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저는 계속 작업 중이고요. 요번에는 뭐 거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느낌 나도록 많이 작업을 했어요. 하도 궁금해 하셔서.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아는 거 내에서요. 자, 이제 장미도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하얀 바탕에 라인만 이렇게 그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죠?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채색을 안 하고 이렇게 투명 매트유 발라서 구워내면 아주 뽀얀 그런 예쁜 접시가 될 것 같아요. 흙의 느낌하고 그다음에 이 화장토의 느낌이 라인을 살리면서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채색을 해서 구울지 아니면 그냥 구울지. 그냥도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지금요. 봐서 시간이 되면 채색할 시간이 되면 채색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구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도 너무 예뻐서.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진 마무리 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돼가고 가운데 러브 글씨 하나 넣고 마무리해서 끝을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지 화분이고요. 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하고 함께 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것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도움받으면 좋고요. 자, 저한테 뭔가 많이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배움을 너무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제가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새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에 새벽에 한 분이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제가 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또 메모도 해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